투자에서의 성패는 가치 투자에 의한 기업 분석도,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도 물론 중요시하겠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에 역행을 하지 마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장기로 투자할 종목 선정에 있어서 종목을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시장 여건에 맞게 반등 중인 종목에 올라타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겠죠. 저는 중장기 종목 선정 시에 연초도, 연중도 아닌 정권 교체 시기를 최대 투자 승부처로 오래는 하게 되는데요. 정권 교체 시 공약을 들여다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과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이 반드시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뜻도 없이 남발하는 공약을 모두 들여다 필요는 없겠죠. 저는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딱 두 가지 핵심을 놓치지 않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 정권에서 눈에 가시처럼 밑뺐던 기업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학습하고 투자한 분이라면 투자 스타일을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지는데요. 전 정권과 현 정권에 대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 정권에서 철두철미하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아닌 관리를 받았던 기업이 있었죠. 바로 카카오인데요. 동사에 대해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기업의 공시를 들여다보면 동사에 대해 상세히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가 투자 대상을 선정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까 합니다. 동사는 그동안 관계기관으로부터 억압을 받으면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는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대주주의 기업 정신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영업 비율을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카카오 택시를 비롯 많은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투자 이후 발생하는 영업 이익률은 동사의 성장성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잔뜩 웅크린 상태에서 투자를 지속하면서 버텨오다가 정권 교체 후 그 빛을 발하게 된 기업인데요. 이와 같은 기업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 동사와 같이 정부의 핵심 정책 사항이 아닌 기업이라면은 두 번째 기업은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해운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HM램사인데요. 동사는 현 정권의 대선 공약 중 최대 수혜주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사의 몰락으로 인한 차선책이라기보다는 대선 공약 정책의 산물이 아닐까요? 오늘 언급드린 두 기업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려움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의 결실이 영업이익률 증가로 앞으로의 무한한 성장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장기 투자자라면 정권 교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이 바로 황금 시기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인으로는 최근 탄생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힘을 실어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하원 통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경기 부양 정책 안에는 바이든의 이슈가 있죠. 트럼프 정부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을 비롯해서 일자리 창출과 제조 부흥을 위한 속도가 빨라지리라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미국 경기 개선으로 경제 부흥 시에 국내 역시 수출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 중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듯한데요. 또한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점으로는 환경 규제라 할 수 있는데요. 바이든의 환경 공약으로 인해서 철강을 비롯해서 석유 화학 쪽으로는 피해가 갈 수도 있겠지만은 수소차 배터리 사업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바이든 핵심 공약으로 친환경 정책을 들 수가 있는데요.
2차 전지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련 종목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자할 만큼 바이든 재선 중에 이루어낼 수 있는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하는 바이든 취임 후에 첫 번째 정책으로서 파장력 또한 상당하리라 보여지는데요.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을 들여다보면 미 자국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대국민의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를 둘 수가 있는데요. 이는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관련 기업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중요점으로 백신 기업들이 거품이 거치는 과정으로 현재 모든 기업들을 보면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백신 기술이 1년여 뒤떨어진 점으로 보아서는 현 시점이 투자의 적기라 여겨지는데요. 또한 친환경 관련주 역시도 최근 조정 구간에 진입한 국내 증시를 보았을 적에는 이번 조정 구간과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3월로 봐서 투자의 적기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바이든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국 연합을 선언했는데요. 중국 의존율을 낮추고 동맹국에 대한 4대 핵심 품목 중에는 반도체 칩과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으로 이는 국내 관련 기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듯 싶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4대 핵심 품목에 대한 100일간의 검토 기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동맹과 협력하는 방안에 적응 시에는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상황인데요. 이번 4월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최대 투자의 핵 이슈로는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선 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아직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4월 보궐선거 이후에는 정치권에 급속도로 바람이 불기 시작할 텐데요. 투자자라면은 다음 정권 기간인 5년에 대해서 장기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른 시간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두 종목과 같이 현 정권이 교체하는 과도기에서 빛을 발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정부의 핵심 공약에 따른 투자로 인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수면에 드러나는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투자자라면은 미국의 새 정권인 바이든의 제1호 정책인 경기 부양안과 적국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동맹국들에 대해서 부품 공급망으로 인한 내실 다지기 정책과 국내 정부 교체 시기가 맞물린 지금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될 투자의 승부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투자하면서 너무나 많은 정치권의 현실을 피부로 느껴오지 않았나요? 전 정권의 정책에 맞춰서 성장한 기업이라 해도 정권 교체 시에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특히 국내 정권 시에 흔히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죠.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럼 바이든 정책 중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보고 갈까요? 지난달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국 신장에 대해서 인권 유린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었는데요. 전 세계 최대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지인 중국 신장이죠. 글로벌 40%의 생산량을 제재하면서 세계적으로 폴리실리콘 경쟁력이 뛰어난 국내 기업이죠. 바로 오시아입니다. 동사는 연이은 기업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전 직원 희망퇴직의 아픔 속에 주가 역시 목표가가 다운되는 수모를 겪어왔는데요.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대에 부풀어 있기도 하죠.
최근 사업 다각화로 변화하면서 흑자 전환으로 성장성을 이어갈지 주목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일봉 모습인데요. 보시는 대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6만원대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요. 아쉬운 점으로는 지난해 우리 시장의 화랑장 속에서도 동사의 주가는 박스권에서 긴 행보를 보인 모습으로 보일 적에 이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대응이라 하겠습니다. 아래 거래원을 볼까요? 파란 선이 개인 투자를 가리키는데요. 박스권 내내 머물러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 돌파 매매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현 시장에서도 개인들은 주구장창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잠시 후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의 반등 구간에서 예전처럼 물리게 될까봐 지레 겁을 먹기 때문이죠. 지금의 주가가 꼭지일까요? 주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주봉 모습인데요. 주봉을 보시면은 지난해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형성한 후에 추세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이제 첫 매물대를 소화시킨 후에 두 번째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과정인데요. 이와 같은 탄력을 받은 주가는 쉽게 하락 패턴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다음 고점 매물대까지는 반등이 여력이 남아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종목을 왜 끌고 가야 하는지 월봉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월봉인데요. 동종목의 주가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긴 역배열 상태에서 지난해 수렴 구간을 거쳐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인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종목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바이든 정부의 수혜주라고. 그럼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할까요? 다시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외바닥을 보이고 있으면서 추세 저항대에 근접한 모습으로 쌍바닥을 형성하기 위한 한 번의 조정은 필요로 하겠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지레 겁을 먹고 도망 나올 자리는 절대 아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반등 시에는 최대 매물대인 20만원 선인데요. 이 매물대를 통과 시에는 다음 매물대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K2 이전의 아래봉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차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꼽히는 춘삼월을 기점으로 장기로 투자해야 될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게 될 텐데요. 특히 새로운 정책으로 출범하는 정권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훈수정의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